어두어와 하이브의 분쟁. 와, 정말 따라가기 벅찰 정도로 복잡하죠. 네, 맞아요. 처음엔 그냥 경영권 다툼인가 했는데 이제는 뭐 법적 소송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요. 오늘 저희가 이 복잡한 실타래를 푸는데 이건 정말 결정적인 열쇠가 되겠다 싶은 자료를 하나 입수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돌고래 유괴단 관련 소송 판결이 민희진 대표, 신우석 감독, 그리고 뉴진스 멤버들에게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네네. 그리고 이 작은 사건이 어떻게 본 게임,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의 운명이 걸린 그 풋옵션 소송의 향방까지 예측하게 해주는지 그 연결고리를 저희가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을 것 같네요. 네, 구두 합의와 서면 계약의 대결부터 또 과연 누구의 계약이 진짜 노예 계약에 가까웠는지 그 아이러니까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죠. 돌고래 유괴단 소송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신우석 감독이 대표로 있는 아주 유명한 영상 제작사잖아요. 맞아요. 어두어가 뉴진스의 ETM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돌고래 유괴단 개인 유튜브 채널에 무단으로 올렸다. 이러면서 어두어가 돌고래 유괴단을 상대로 소송을 건 사건이죠. 맞아요. 그런데 이 재판이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이 피고 측 증인으로 민희진 대표가 직접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대표가요? 자기 회사가 건 소송인데 상대방을 위해서요? 그렇죠. 거의 없는 경우거든요. 근데 민 대표가 법정에 나와서 내가 구두로 허락했다. 이건 우리 업계의 흔한 관행이다 라면서 신우석 감독을 엄청 적극적으로 변호했어요. 와, 본인의 법적 리스크까지 감수하면서 말이죠.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었네요. 어두어 대표가 상대방 편을 들어주면서까지 허락했다고 증언을 했는데 근데 결과는 돌고래 유괴단의 패소였어요. 네, 그랬죠. 법원이 이자를 포함해서 무려 11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죠. 아니 대표가 괜찮다고 했는데 왜 이런 판결이 나온 걸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든 결과일 수 있는데 법원의 논리를 들여다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사실상 법원이 본 건 딱 하나예요. 하나요? 서면으로 된 계약서가 모든 것에 우선한다. 바로 이겁니다. 법의 세계에서는 목소리보다 잉크가 훨씬 힘이 세다는 걸 그냥 보여준 거죠. 계약서에 대체 뭐라고 쓰여 있었길래 대표의 증언까지 이겨버린 건가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계약서 조항을 보면요. 모든 저작권은 어두어에 귀속된다. 네. 그리고 콘텐츠를 외부에 공개할 시에는 반드시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구두 합의가 아니라 명백하게 서면 합의라고 명시해둔 거죠.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가 내가 말로 허락했어 라고 하는 순간 계약서가 말로 하는 건 소용없고 글로 남겼어야지 라고 딱 반박한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애초에 이런 상황을 막으려고 만든 조항이었군요. 네, 계약서가 이미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방어막을 쳐둔 거예요. 근데 이유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있어요? 이 영상의 진짜 주인, 그러니까 돈을 낸 최종 광고주가 애플이었거든요. 애플. 네, 애플 본사는 이 감독판 영상을 돌고래 유괴단 개인 채널에 올리는 걸 승인한 적이 없었어요. 실제로 이 일 때문에 애플 측에서 공식적으로 항의까지 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어두어랑 돌고래 유괴단 둘만의 문제가 아니었네요. 그렇죠. 돈을 낸 광고주가 있는데 그 사람들 허락 없이 마음대로 영상을 썼으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법원이 마지막으로 짚은 게 바로 민희진 대표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 가능성이에요. 선관주예요. 그 용어가 좀 어렵게 들리는데 쉽게 말하면 뭔가요? 쉽게 말해서 CEO는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충실한 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회사 재산의 수호자 같은 거죠. 수호자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어두어 공식 채널에 올렸다면 수억 원의 유튜브 수익이 발생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조회수가 엄청났을 테니까. 그런데 그걸 개인 채널에 아무 대가 없이 올리도록 허락한 건 회사가 벌 수 있었던 돈을 포기하게 만든 거잖아요. 법원은 이걸 CEO가 회사의 이익에 손해를 끼친 행위, 즉 수호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본 겁니다. 대표 개인의 친분이나 관행보다는 회사의 금전적 이익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 모든 이유가 합쳐져서 11억 원이 넘는 배상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판결은 단순히 영상 하나에 대한 다툼을 넘어선 거네요. 네. 관행이었다거나 말로 합의했다는 식의 주장이 얼마나 먹히기 어려울지 이걸 미리 보여준 굉장히 중요한 선례가 된 셈이군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판결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법원이 감정이나 관계, 서사보다는
얼마나 냉정하게 명문화된 계약과 증거를 우선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된 거죠. 그런데 말이죠. 계약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여기서 정말 기막힌 아이러니가 펼쳐집니다. 어떤 거죠? 민희진 대표는 줄곧 하이브와의 계약을 노예 계약이라고 비판해 왔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정작 본인이 법정에서까지 보호하려 했던 그 신우석 감독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맺은 계약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 부분이 이번 사태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신우석 감독의 계약 조건을 한번 자세히 뜯어보죠. 네. 신 감독은 돌고래 유괴단 지분을 카카오에 300억 원에 팔았어요. 와, 300억. 그런데 그중 160억 원은 다시 카카오엔터 신주에 재투자해야 했습니다. 아, 그럼 실제로 손해준 현금은 140억 원이었던 셈이네요. 맞아요. 일단 거기까지만 해도 조건이 꽤 붙는데 그게 다가 아니죠. 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은 2026년 말까지 회사의 누적 영업이익 180억 원을 달성해야 한다는 조건이에요. 180억! 그리고 만약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못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부족한 금액만큼을 신우석 감독 개인이 직접 배상해야 합니다. 네. 회사 돈이 아니라 본인 사비로요. 신 감독 개인이 갚아야 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심지어 거기에 연 12%의 복리 이자까지 붙여서요. 세상에. 게다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의무 근로기간은 무기한으로 연장됩니다. 말 그대로 족쇄가 채워지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네요. 150억 원에 연 12% 이자라니. 이건 사업 실패의 리스크를 회사가 아니라 창업자 개인에게 전부 떠넘기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민희진 대표 계약이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두 계약은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민희진 대표의 계약에는 실적이 미달했을 때 개인이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었어요. 아, 없었군요. 네, 논란이 됐던 건 풋옵션, 그러니까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의 행사 가격이 13배수로 묶여 있어서 기대보다 낮다는 불만이었죠. 하지만 신 감독의 계약에는 그런 배수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요. 하긴 오히려 마이너스, 즉 빚더미에 앉을 수 있는 구조니까요.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까 솔직히 어느 쪽이 더 노예 계약이라는 단어에 가까운지 생각해보게 되네요. 그렇죠. 이 계약 구조를 알고 나니 신우석 감독의 행동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 계약 구조를 보면 신 감독이 왜 그렇게 뉴진스와의 협업에 필사적이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실제로 돌고래 유괴단의 영업이익은 뉴진스와 집중적으로 일했던 2022년에 30억 원으로 정점을 찍었어요. 아, 그랬군요. 그리고 뉴진스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2024년에는 적자로 돌아섰고요. 그의 행동이 단순히 민희진 대표와의 친분을 넘어 180억 원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절박한 비즈니스적 판단이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결국 이 모든 배경들, 즉 법원은 서면 계약을 최우선으로 본다는 점, 그리고 관련 인물들이 엄청난 금전적 압박에 놓여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본 게임으로 넘어가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의 풋옵션 소송입니다. 최근 양측의 최종 변론이 마무리됐는데 그 내용이 아주 극명하게 갈렸다고요. 네, 양측의 전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이브 측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은 철저하게 증거와 사실에 기반한 주장을 펼쳤어요. 증거 위주로. 네.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독립할 목적으로 외부 투자자를 물색했고 여론전을 치밀하게 기획했으며 멤버들과 부모님들에게 하이브와의 전속계약 해지 명분을 쌓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재판 막바지에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카카오톡 대화 같은 추가 자료를 다수 제출했다고 밝혔죠. 그야말로 영수증으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이네요. 증거로 꽉 조이겠다는 느낌인데 민희진 대표 측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민희진 대표 측 법률 대리인인 세종은 정반대로 감성과 서사에 호소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감성이요? 네. 이 사건 자체를 거대 기업 하이브가 자신들에게 껄끄러운 모난도를 정으로 쳐내려는 본보기다 이렇게 규정했어요. 아, 하이브가 제시한 증거들은 수년간의 사적인 대화를 악의적으로 짜깁기 한 것이라고 반박했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투자 제안서 같은 물증이 없다는 점과 동료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부각시켰습니다. 한쪽은 차가운 이성, 다른 한쪽은 뜨거운 감성으로 맞붙는 구도네요. 그렇죠. 그런데 앞서 돌고래 유괴단 재판에서 봤듯이 법원이 감성보다는 증거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 재판의 흐름에 영향을 줄 만한 또 다른 사건이 법정 밖에서, 아니 법정 안에서 터졌다고요? 네,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앞에서 길게 이야기했던 신우석 감독의 그 노예 계약 내용이 한 매체를 통해 기사화된 일입니다. 그게 기사로 나왔군요. 네.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민감한 내부 정보, 주주간 계약이 유출된 거라 발칵 뒤집혔죠. 누가 이걸 유출했는지 범인을 찾으려고 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답답해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범인이 엉뚱한 곳에서 밝혀졌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돌고래 유괴단 재판에서였어요. 거기서요? 네. 민희진 대표가 증인으로 나와서 하이브 측 변호사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그 계약서 유출의 전말을 실토하게 됩니다. 하이브 측 변호사가 신우석 감독의 계약서를 본 적 있느냐고 묻자 민 대표가 네, 신 감독에게 직접 받아서 내부 회계사에게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라고 대답해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걸 법정에서 그것도 하이브 측 질문에 답하다가 본인 입으로요. 네, 더 기가 막힌 건 그 재판 현장에 이 계약 유출의 당사자인 카카오 법무팀장이 방청석에 앉아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건 정말 영화에서도 이렇게 쓰면 자기적이라고 욕먹겠는데요? 그렇죠. 카카오가 애타게 찾던 유출의 실마리를 민희진 대표가 카카오 법무팀장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자백한 셈이잖아요. 그 방 안에 공기가 어땠을지 상상도 안 가네요. 네, 의도치 않은 자백이 된 셈인데 이게 법적으로는 신뢰도에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아, 재판에서 한쪽이 나는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다른 사건에서는 기밀 계약서를 받아서 외부로 돌린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버렸으니까요. 재판부가 민희진 대표의 다른 주장들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해 큰 의문부호를 남기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자,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든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뉴진스 뮤직비디오 하나를 둘러싼 소송에서 시작했는데 그 재판이 어떻게 전체 분쟁의 향방을 예측할 중요한 단서들을 계속해서 드러냈는지 보셨을 겁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연결고리들이었죠. 서면 계약서의 절대적인 힘, 그 이면에 숨겨진 인물들의 절박한 이해관계, 그리고 법정에서 터져나온 결정적인 증언까지 말이죠. 오늘 살펴본 내용들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핵심 시사점은 명확합니다. 법원은 업계 관행이나 친한 사이 같은 모호하고 감성적인 주장보다는 서면으로 명시된 계약과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거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법은 법이다 이거네요. 네, 이는 앞으로 남은 본소송 역시 누가 더 설득력 있는 서사를 만드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법리를 다투느냐의 싸움이 될 거라는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최근 뉴진스의 다니엘 멤버가 중국의 소셜미디어에 개인 계정을 열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스에 따르면 만약 멤버들이 하이브와의 계약을 파기할 경우 다니엘과 그의 어머니가 물어야 할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은 산술적으로 수백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백억이요? 네, 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단기간에 감당할 수 있는 시장은 냉정하게 말해 사실상 중국 외에는 찾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뉴진스 멤버들이 걷게 될 길은 과연 민희진 대표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한 순수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이 거대한 법적 분쟁이 만들어낸 막대한 금전적 압박 속에서 어떻게든 활로를 찾기 위해 내려야만 하는 현실적인 전략적 판단일까요? 그 선택의 무게를 한번 가늠해 보시는 것도 이 사태를 이해하는 또 다른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